41kg 뼈만 남은 아내가 링거 꽂고 시댁을 찾아갔는데 그곳엔 연락두절된 남편이 세상 편하게 갈비를 뜯고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끔찍한 배신감을 느낀 사연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이자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으며 제 몸은 많이 상했습니다. 167cm였던 키의 몸무게는 41kg까지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기아 수준이 되었습니다.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일에 회사에 다니고 주말 하루는 동호회 활동이나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심신이 지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척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퇴근한 남편의 옷에서 묘한 고기 냄새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회식이나 점심 메뉴 탓이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던 모습과 야근을 했다면서도 지나치게 말끔했던 얼굴들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증거였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금요일에 벌어졌습니다. 전날부터 시작된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아침이 되자 열이 펄펄 끓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어 아기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2겹씩 쓰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저를 보고도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병원에서 링거라도 맞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시댁에 아기를 잠시 맡기려고 전화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문자를 남기고 답장도 없는 상태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아기를 안은 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인터폰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무척 당황하며 평소와 다르게 늦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에서는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실에 들어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위에는 갈비찜과 온갖 반찬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었고 그 앞에는 출근했다던 남편이 세상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갈비를 뜯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입에 있던 고기를 떨어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라고 했다며 대신 변명했습니다. 남편을 추궁한 끝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연차나 월차가 없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연차 제도가 생긴 지 3달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시작한 그 3달 전은 제가 출산 후 가장 고통스러워하며 살이 빠지고 우울증으로 죽어가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장 힘들어할 때부터 몰래 연차를 쓰고 시댁에 와서 놀고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생각이 짧았고 자기도 숨쉴 구멍이 필요해서 하루쯤 편하게 쉬고 싶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기가 찼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쉴 수도 있지. 밥 먹는 아들에게 소리를 지른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앞으로 아드님 식사는 직접 챙기시라며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한 뒤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짐을 챙겨 친정으로 왔고 친정엄마는 뼈만 남은 제 모습을 보고 오열하셨습니다. 남편은 매일 찾아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빌고 있지만 제 눈에는 아픈 아내를 두고 편하게 고기를 씹던 그 모습만 떠오릅니다. 그동안 저를 기만하고 방치한 그 시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100일 된 피덩이와 뼈만 남은 아내를 두고 몰래 휴가를 즐기며 고기가 목으로 넘어가느냐며 이런 사람은 가장의 자격이 없으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혼해야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아픈 며느리의 연락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아들 편을 들며 타박한 시어머니의 행동 역시 상식 밖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숨쉴 구멍이 필요했다고 변명했지만 정작 숨이 막혀 죽어가던 건 아내였다는 지적과 함께
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자 방임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께서 지금은 용서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글쓴이님의 건강과 아이를 위해 단호하게 끊어내고 친정에서 몸부터 챙기시길 당부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받은 배신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사연자님이 건강을 되찾고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